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마지막에 컨트롤러 기능 만들면서 앱 클래스의 역할 더 축소시키는 것까지 진행했고요. 이제 새로운 기능을 더 만들어 볼 겁니다.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흐름부터 멤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아이디를 입력받을 수 있게 띄워줘야 되고요. 비밀번호 입력받을 수 있게 띄워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받은 결과 무사히 로그인이 성공한다면 라는 문구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 부분은 뭐 회원의 이름이 됐든 회원의 아이디가 됐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때 아니다, 이거를 좀 세분화를 시키겠습니다. 입력된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는 이런 식으로 문구를 보여주고요. 입력된 아이디는 존재하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것만 봐도 부정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고 긍정의 경우가 한 가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백 검증할 거예요. 아이디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비밀번호도 뭔가 제대로 입력을 안 했다면 근데 여기서는 조금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이디를 계속 입력받으라고 돌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다 입력을 안 했을 때 필수 입력 정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줘야 될지 약간은 생각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뭘로 하면 좋을까?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둘 다 입력을 안 했을 때 그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공백 처리가 된다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죠. 이거는 너무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처리를 해서 이 문구가 나왔다면 아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명령어 입력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할게요. 아니다, 올라가? 일단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에 관련된 기능 먼저 만들어 보실 건데, 자,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행위는 사실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로그인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어떤 사이트가 됐던지 간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되게 흔해요. 맞죠? 이거는 경험을 안 해봤을 수가 없는데,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로그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나 로그인 하고 싶어 라고 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왔죠. 이건 네이버가 만들어낸 이 페이지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이트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GPT 같은 경우도 저 지금 로그인을 안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어요.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가죠. 가서 여기다 이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이런 행위를 할 거예요. 그거나 아니면 연동 로그인 이런 걸 할 텐데 어쨌든 뭐가 됐든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사용자한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입력이 완료가 되면 사용자가 나 진짜 이렇게 입력한 애들을 가지고 로그인을 시도할 거야 라는 의사표시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명령어가 의사표시인데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 로그인 시도할 거야 라는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얘가 어떤 일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예요. 내가 올바르게 입력을 했다면 얘는 로그인을 시켜줄 텐데 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입력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내가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주진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로 사용하는 네이버 계정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제대로 입력을 했어요. 로그인을 시켜줄 겁니다. 그죠? 로그인이 돼요. 근데 자, 비밀번호를 좀 잘못 썼어요. 로그인을 누르면 안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얘는 이걸 무슨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멤버 음, 데이터 음, 그렇죠. 제가 사용자가 입력한 이 정보가 이미 기존에 있는 회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하면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립해 놓은 다음에 이 멤버를 하나의 회원이라는 데이터 객체를 멤버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죠. 그래서 멤버스 안에는 지금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정보가 다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회원가입을 10명이 했다. 그럼 멤버스라는 리스트에는 10명의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 데이터들 중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실제로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겠죠. 그걸 따져보지 않으면 우리는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과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못해요.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서 이 멤버, 이걸 사용하는 멤버가 있는지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연히 멤버스를 순회해야 되겠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 순회하는 과정에서 지금 얘를 잘 보시면은 저는 비밀번호를 일부러 틀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비밀번호가 틀렸다라고는 안 하죠. 이 말도 있지만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도 있지만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디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또는이라는 걸 사용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문제도 얘가 문제여도 얘가 문제여도 같은 멘트를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이런 아이디가 있는지 없는지는 얘한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으면 얘는 그냥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하나로 묶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나눠놨죠. 아이디가 잘못된 경우와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를 나눠놨어요. 예전에는 이건 좀 여담인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더 인기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뭘 잘못 썼는지를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죠. 얘가 떴다면 아 나 아이디에 오타가 났구나. 얘가 떴다면 아 나 비밀번호를 잘못 쳤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방식이 더 선호가 됐는데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통합하는 방식이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극단적으로 선호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그 기획 단계에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자 하는 건데, 자, 왜 이게 통합으로 넘어갔냐면, 물론 우리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아이디를 중복 체크를 해요. 그렇죠? 아이디를 중복 체크함으로써 내가 뭔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 없어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렇긴 하지만 로그인 단에서 이 녀석을 애초에 이런 아이디를 쓰는 회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제가 쓰는 아이디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게 실제 제 아이디입니다. 네이버 계정의 아이디 중 하나인데 자, 이거 말고 제가 실수로 이렇게 쳤대요. 근데 비밀번호를 입력했을 때 아이디에는 문제가 없고 비밀번호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멘트가 나와버리면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그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옛날보다 훨씬 더 되게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라고 했던 부분들도 요즘으로 넘어오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조차도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를 알려주면서 이걸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통합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제 뭐 극단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체크를 할 거고, 그리고 이런 로그인 기능에서 아이디가, 내가 뭔가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 자체가 아예 없대요. 아예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중복 체크를 해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판단할 가치가 없어요. 더 찾아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없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건 아무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왜 회원 가입할 때는,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는가? 이걸 왜 할까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기능에서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야만 하는 이유. 아이디 중복 체크가 없는 사이트는 없었을 거예요. 무조건 있습니다. 이래야만 하는 이유. 자, 어떤 1번, 아니다.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이트에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는데 아이디를 ABC 그리고 비밀번호를 ABC 하고 싶어요. 자, B라는 사람이 제 거 사이트에 또 가입을 하는데 아이디를 ABC, 비밀번호를 ABC 하고 싶었대요. 만약에. 그러면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지 않았을 때 얘도 가입이 되겠죠. 그러면 멤버 데이터, 회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생겨먹은 아이디 비밀번호가 두 개가 존재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고 로그인을 시도를 하면 지금 이러한 입력값을 사이트한테 알려준, 실제로 이걸 입력한 사람이 A인지 B인지 웹사이트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로 알 방법이 없죠. 얘는 그냥 짜여진 코드대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일 뿐이니까, 프로그램일 뿐이니까. 얘가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A인지 B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입력값을 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회원 데이터를 찾으려고 가봤더니 둘이래요. 그럼 이 둘 중에 얘를 로그인 시켜야 돼요? 얘를 로그인 시켜야 돼요? 이걸 프로그램이 혼자 판단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중복 체크하면 아이디가 겹치더라도 비밀번호 중복 체크를 통해서 그 고유한 상황을 걸러낸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는 것처럼 비밀번호 중복 체크를 해버리면은 얘는 중복 체크를 안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왜냐면 A라는 사람이 ABC라는 비밀번호로 가입을 했을 때 얘가 ABC로 가입을 못 할 거니까. 그쵸? 자, 근데 비밀번호는 남들이 알면 안 돼서 비밀번호예요.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밀번호를 쓰는 사람이 있어서 중복됐다고 떠요. 그럼 누군가는 이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알았네요. 그죠? 자,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회원이 정말 많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유출이라고 해도 이걸 가지고서 아예 계정이 이렇게 해킹당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아이디를 어차피 못 찾을 거니까. 그쵸? 악의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면 아이디를 찾는 건 불편할 거니까 쉽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알려줘도 찾는 건 불가능하다. 거의 일반적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또 사이트에 회원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새로운 사람 한 명이 가입을 시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비밀번호가 겹쳤대요. 그럼 이 비밀번호를 둘 중 누군가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중복 체크라는 기능을 사용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이트를 가도 아이디 중복 체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만들었던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 기능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이제 개발해 볼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한 가지 더 자꾸 뭐가 생기는데, 자, 정말 단순하게 지금 왼쪽에 메모장에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을 그냥 개발해내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다만 요거까지 같이 시간 드릴 겁니다. 자,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어 낼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로그인 상황일 때는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요. 로그인 상황이 아닐 때, 즉 로그아웃 상황일 때는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줘 볼까요?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웹을 구현한다라고 하면 고민할 이유가 딱히 없어요. 왜냐면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 지금 있죠? 이 버튼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직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버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로그인을 했다면 더 이상 이 사이트에는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없어야죠. 이렇게 여기 그 어디에도 로그인이라는 버튼은 없죠. 회원가입 버튼도 없어요. 왜? 로그인과 회원가입이라는 기능은 로그인을 했을 때는 못 쓰는 게 맞으니까. 로그아웃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맞으니까. 그쵸? 그래서 화면이 있다면 화면에 보여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또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화면이 없죠. 화면 역할을 이런 출력문이 콘솔에 뜨는 걸로 대체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상황을 알려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이 명령어를 못 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사용자가 이 명령어를 두드리는 거는 본인 마음이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상황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했을 때 지금 로그인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자, 얘를 먼저 초점을 맞춰서 얘를 쭉 다 해보시고요. 다 만들어 냈다. 그럼 여기로 넘어가 보세요. 얘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거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순서를 명확하게 지켜서 해주세요. 얘를 먼저 다 하시고 여기로 넘어가 봐라. 그러면 조금은 이제 이렇게 순서를 잡아드린 이유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죠. 자, 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 거예요. 로그인 기능부터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입력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회원이 존재할 때 긍정의 상황 그리고 부정의 상황들 여러가지 잘 나눠져 있고요. 명령어를 추가하는 부분부터 처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명령어를 어디서 판단해요? 어제 수업에서 구조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명령어를 직접 판단을 했어야 돼요. 지금은 앱이라는 녀석이 판단하는 거는 이거 회원 관련 기능인지 아티클 관련 기능인지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러, 그때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가 누군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연결만 바꿔주고 두 액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려는 기능은 회원 관련 기능이니까 멤버 컨트롤러 쪽에 만들어줘야 될 텐데, 그죠? 자, 메서드의 이름은 두 로그인 정도라고 할 겁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그 명령어의 결과가 멤버 로그인에 해당을 한다면 그때 두 로그인을 실행시켜라 라고 할 거고요. 케이스를 추가를 해줘야겠죠. 이게 있어야만 정상적으로 명령어를 판단하고 실행을 할 거니까. 자, 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없습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 생성을 해주면 두 조인의 아래쪽으로 위치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코드 내용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로그인 기능이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여기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로그인 기능에는 일단 입력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입력을 받은 후에 검증을 하면서 각각 검증 상황에 맞게끔 멘트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일단은 입력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이걸 좀 가져와 볼까요? 입력받는 행위. 자, 아이디 입력 받아야 되고, 하나 더 패스워드도 입력을 받아야겠죠. 비밀번호, 로그인, 패스워드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아까 전에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놓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사용자가 입력한 이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멤버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찾아내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결국 멤버스의 순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멤버스를 순회를 해야 됩니다. 그 안쪽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자, 여기서는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네, 제가 적어드렸던 이 내용을 완벽하게 똑같이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지는 하나예요. 네, 이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선택지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선택지가 있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둘 다 조건에서 검증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만 검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써놓고 보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둘 다 조건에서 검증하지 않으면 아이디가 일치해도 아이디는 일치하는데 비밀번호가 틀렸을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둘 다 보여드릴 건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려 볼까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둘 다 검증을 하겠다. 그 말이 뭐냐면, 자, 지금 순회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데이터는 멤버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을 텐데,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get login 아이디를 가져와 봐요. 그리고 이게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일치를 하고, 또는이 아니죠. 뭐뭐 하고 나가 아니라 뭐뭐 하고예요. 여기서 and로 엮어주고요. member.get login 패스워드 얘를 가져와서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랑 일치하는지 검증을 하겠다. 그리고 이 검증이 둘 다 true가 남았을 때 and니까 이 조건은 true가 되겠죠. 그럼 그때는 찾았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기는 됩니다.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얘를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중에서 누가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 검증을 하면서 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end로 그냥 엮을 게 아니라, 자, 근데 일단 이거를 얘를 변형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일치하는 상황을 찾아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로그인을 성공시키거나 그렇지 못한 부정의 상황을 몇 개를 보여주거나 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찾아낸 거죠. 자, 아이디 순회하는 과정에서 얘를 찾았어요. 얘를 가져왔어요. 멤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꺼내 왔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거랑 같대요. 그리고 비밀번호도 꺼내와서 보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거랑 같대요. 그럼 이 상황은 로그인이 성공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자,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일 때 그동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변수, 백업을 해놓을 수 있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내서 여기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얘로 백업을 시키겠다. 그리고 찾아냈으면 브레이크 더 이상 돌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found member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널과 같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찾아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처럼 갈 건데 이렇게만 가면 아이디가 잘못됐는지 비밀번호가 잘못됐는지 판단을 못한다고 했는데 왜 못하냐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확대를 안 하고 볼게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참이 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이 조건이 참이 되는 시점. 네, 이 조건이 참이 되려면 이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false가 남았을 때일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이 조건이 false란 얘기는 얘가 제할당을 못 받을 거란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이만큼이 false여야 얘가 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false일 수 있는 일은 앞에 있는 이만큼의 결과가 false, 이 뒤에 있는 결과는 true든 false든 상관없이 얘 때문에 false일 거예요. 왜냐면 end니까. 그쵸? 반대로 마찬가지. 이 녀석이 true인데 얘가 false여도 얘는 false예요. 그럼 지금 아이디가 틀렸는지 비밀번호가 틀렸는지 상관없이 뭐 하나만 틀려도 둘 다 틀려도 요게 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 건지 비밀번호가 문제가 있는 건지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중으로 갈 거예요. 이중으로 가는데 자, 이렇게 놉니다. 자, 얘가 처음에 너를 가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순회를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아이디 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자, 아이디가 일치를 했다. 그러면 그 안쪽 조건을 보려고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안쪽 조건이 실패했다. 거짓을 만났다. 그럼 재할당은 결국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자, 근데 아이디가 틀렸다. 그러면 애초에 이만큼을 안 할 거니까 재할당은 역시 못 받겠네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보려고 하는 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판단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볼까요? 이거 금방 지워버릴 거니까. 자, 이러면 a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를 따져본다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 자체가 이걸 검증할 게 아니라 a를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겠죠. 얘가 뭐 0일 때, 근데 사실 0일 때는 둘 다 틀린 거니까 1일 때 a가 1인 상태에서 2로 변화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고 1까지는 적용이 됐다. 그러면 얘는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 그쵸? 얘가 2일 때는 아이디가 잘못된 경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방법 자체를 틀을 건데 어떻게 갈 거냐면 자, 저는 애초에 검증을 이것만 할 거예요. 비밀번호를 검증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아이디만 가지고 검증을 해준 뒤에 백업을 하고요. 브레이크를 만나서 탈출을 시도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파운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면 이라는 검증을 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이 널인 경우는 이제 조건 검증이 하나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지 않고 얘만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러면 얘가 널이려면 일치하는 아이디가 없었다라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디가 일치하는 경우가 없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겠다. 근데 여기는 컨티뉴가 아니죠? 리턴을 해줘야죠. 그리고 아이디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걸로 체크를 했는데 이제 비밀번호 검증해야죠. 비밀번호는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코드가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found 멤버라는 변수에는 널이 아니라 이 경우 멤버를 재할당받은 이 경우가 실행이 됐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 밑에서 만약에 found 멤버가 가지고 있는 get 로그인 패스워드 얘를 불러와 놓고 이 녀석이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패스워드와 일치하는지를 본다면 얘는 이 시점의 조건에서 쓰이고 있는 found 멤버는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을 때 널은 아닐 거예요. 얘를 뚫고 내려와야만 얘를 만날 거니까 그러면 재할당을 받았다라는 거고 아이디는 이미 일치를 했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꺼내온 뒤에 입력된 거랑 검증 이러면 무사히 비밀번호 검증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얘는 지금 일치했을 때 true일 거니까 우리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야 부정의 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alse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때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띄워주고 또 continue가 아니죠. return 사용해서 메서드를 종료하겠다. 자, 여기까지 if 검증 다 뚫고 내려왔다면 이제는 아이디나 패스워드 둘 다 일치하는 회원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다라는 건 로그인을 시켜도 되는 경우겠죠. 이때는 우리가 보여줄 게 이런 거였으니까 자, 여기서 회원의 이름 같은 거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회원의 이름을 보여주려면은 지금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라는 건 found 멤버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둘 다 일치하는 녀석을 잘 찾은 거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네임 같은 걸 여기서 써버리면 보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러면 얼추 로그인 기능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아직 이걸 우리가 안 했군요. 이것도 한번 해준다면은 일단 입력이 둘 다 끝났을 때 공백에 대한 거는 사실 아이디 입력, 비밀번호 입력 따질 거 없이 값 있나 없나 확인해 볼 필요 없이 먼저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면 그리고 여기서는 5어로 엮어볼까요? 때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거를 공백 검증을 할 때에는 뭐 특별하게 뭐 아이디 입력이 안 됐을 때 아이디를 계속 물고 늘어지게 비밀번호 입력 안 했을 때 비밀번호를 계속 물고 늘어지게 안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게 공백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 띄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어 검증을 한 거고요. 또 테스트를 실행을 시켜서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테스트용 회원 데이터가 3개가 있죠? 메이크 테스트 데이터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테스트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로그인을 바로 해봅시다. 아이디 입력 안 했어요. 비밀번호 입력 안 해요. 그럼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 입력 안 하고 비밀번호 입력을 해도 이게 뜰 거예요. 그쵸? 얘는 일단 이렇게만 하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로그인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맞으니까 반대가 돼도 동일할 거고 입력했고 비밀번호 입력 안 하면 근데 이러면 둘 다 입력했을 때만 이런 걸 보여주고 뭔가 입력이 하나라도 됐다면 여기로 넘어오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 검증으로 넘어오는 것도 여기를 그냥 엔드로 바꿔버립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만드시면 될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군요. 싱크로메드 알기먼치. 다시. 얘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프린터 스트림에서 포맷이라 얘를 패스워드가 없는데 지금 제가 얘는 입력을 했고 얘를 입력하지 않은 상태니까 얘는 랭스가 0이 아니었을 거고 그럼 이 자리가 false란 얘기고 이 자리는 랭스가 0이어서 true지만 end니까 얘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와서 입력되어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순회하는 과정에서 찾을 거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려면은 여기 지금 제가 쓰다 말았군요. 이거 뭐야 이거 그죠? 그래서 미싱 포맷 알규먼트였네요. 포매팅 구멍을 뚫어놓고 넣어줄 값을 안 썼어요. 여기다가 들어갈 값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이거는 입력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다른 데에서 지금 에러가 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멤버 로그인. 이거 초록색 이걸 빼면 그래도 안 지워져? 일단 봅시다.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 안 하면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아이디는 입력을 안 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일단 여기서 걸린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거는 공백 검증을 해주긴 해야겠네요. 그냥 따로따로. 그게 더 깔끔하겠네요. 하나로 하고 싶었는데 나누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죠? 코드가 그냥 쓸데없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문제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아이디는 실제로 있는 거 입력을 했는데 비밀번호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때 둘 다 지금 테스트 1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밑에 걸 잘못 입력을 했죠? 그럼 비밀번호를 확인해라. 그 다음에 아이디는 이상하게 비밀번호는 뭐 누군가 갖고 있는 거 해도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잘 나오고 있고요. 문제 상황에 대한 부정의 상황 검증을 무리 없이 다 해주고 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자 이제 문제가 없는 상황 테스트 1, 테스트 1로 로그인을 한다면 이제 회원님 환영합니다 라고 뜨겠죠. 이름도 잘 나오고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미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이미 로그인을 했거든요.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입력하라고 하죠. 그쵸?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 여기서 입력을 다른 회원으로 하면 다른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 문제가 지금 겹겹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로그인을 했다면 또 로그인을 시도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당연히 맞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을 제가 로그인 기능을 다 만들어 보고 나서 얘를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기도 해요.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면 그 상황을 타개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군가 로그인을 했다면
그게 누구인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로그인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돼요. 그건 일단 급선무예요. 누군가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을 또 한다고 했을 때 야, 너 로그인 되어 있잖아. 로그인 왜 또 하려 그래? 이거 하지 마. 라고 막아줄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어디에 저장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사용자가 멤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무사히 통과가 된 시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때 로그인 된 회원의 정보를 어디에 어느 시점에 저장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어느 시점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로그인이 된 시점에 로그인이 안 됐는데 저장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로그인이 성공했을 때 무사히 통과가 됐을 때 그 시점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이 두 로그인 메서드 안쪽에 성공하는 이 시점, 그러니까 이 if문들을 다 뚫고 내려와서 코드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뭔가 저장을 해요. 파운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걸 가져와서 get name 이런 걸 막 저장을 하겠대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로그인 성공하는 그 회원의 이름 같은 걸 저장을 해보겠대요. 자, 이렇게 해놨어요. 의미 있어요? 없죠. 이거 출력 보여주면서 이 메서드 끝나면 얘도 그냥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두 로그인이 실행될 때 이 위쪽에서 입력 받기 전에 얘가 나오기 전에 로그인 되어 있어? 너 그럼 이거 못해. 나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은 지역 변수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얘보다는 더 큰 범위에다가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당연히 두 로그인이 실행될 때마다 사용이 될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로그아웃 기능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서로 다른 메서드가 공통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뭘 조정하지? 여기서는 일단 이걸로 할까요?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서 멤버 타입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녀석한테 값을 저장시키겠습니다. 이 녀석 당연히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런 이 작업을 꼭 하지 않아도 뭐 문제는 없겠지만 초기화를 먼저 한번 해줄 거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얘를 사용하는 시점은 이 두 로그인이 될 때 성공을 할 때 여기다가 디스점 로그인드 멤버 이 녀석한테 파운드 멤버가 가지고 있는 멤버 객체를 또 컨트롤할 수 있게 리모컨을 넘겨주겠다. 저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저장한 값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여기서 쓸 겁니다. 입력받기 전에 만약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이 널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로그인이 된 적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자,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이 변수는 전역 변수입니다. 멤버 컨트롤러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너를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해서 딱 기능을 하려고 들어왔을 때 맨 처음에는 얘가 널이 맞죠? 얘가 널이라는 얘기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두 로그인을 들어왔을 때 이 검증을 통해 막아주려고 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렇게 바꿀 겁니다. 바꿔줄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로그인을 시도했을 때는 이 녀석 자체가 널일 거니까 이 조건은 무시하고 넘어가겠죠. 그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받을 거고 쭉 다 통과해서 로그인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시점에는 로그인드 멤버가 이제 값을 가지게 돼요. 더 이상 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값이 저장된 전역 변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에 누군가 로그인을 또 시도한다. 그럼 이 조건을 또 봐야 되는데 그때 이 녀석은 널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걸러줄 수 있다. 우리가 멘트를 아까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멘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더 이상 진행시키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고 또 테스트를 해본다면 자, 일단 첫 번째 로그인을 시도합니다. 실제로 유저 1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로그인을 시도하면 못하죠. 문제없이 잘 막아줬죠. 자, 다시 로그인을 진짜로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로그아웃을 해야만 해요. 로그아웃 근데 아직 안 만들어놨죠? 로그아웃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위로 올라가서 사용자가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멤버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했을 때 두 로그아웃이라는 메서드로 호출할 거다. 이 녀석 없으니까 또 만들어 주는데 자,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일단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대신에 얘를 바꿔야죠. 그리고 멘트를 이걸로 바꿔줄 거고요. 얘는 지금 로그인과 상반되는 상황이잖아요. 로그인 기능은 로그아웃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로그아웃 기능은 로그인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반대가 된 겁니다. 조건이. 그리고 멘트가 바뀐 거고요. 자, 이걸 검증을 했는데 무사히 코드가 밑으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로그아웃을 할 수 있대요. 자, 그럼 얘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해야 되는 일. 얘가 가진 값을 널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지금 로그인을 했다 안 했다를 얘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가 가진 값을 다시 널로 바꿔버리는 작업. 얘가 로그아웃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꿨다면 정상적으로 로그아웃을 성공한 상황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게 로그아웃 기능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또 테스트. 자, 첫 번째 멤버 로그아웃 바로 시도해요. 뭐가 떠야 돼요 이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테스트 이번엔 2번으로 할게요. 자, 유저 2번 회원이 로그인을 했어요. 여기서 멤버 로그아웃을 하면 정상적으로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로그아웃이 됐다면 한 번 더 하려고 할 때 로그인 안 되어 있어 라고 해야 되니까 문제가 없겠죠.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를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 정상적으로 만들어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얘도 사실 뭐 크게 상관이 있진 않긴 한데 이걸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조인이라고 하는 회원가입 기능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까지 좀 할까요? 그리고 두 로그인 쪽에서도 이런 걸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을 좀 잘 보시면은 사실 얘네 둘은 똑같은 거거든요.
왜 똑같은지 느낌이 좀 오실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둘이 왜 똑같다고 하는지 느낌이 좀 오실까요? 얘네들은 사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결국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하는 일이라는 건 이거예요. 멤버스 순회죠. 멤버스 순회하고 있고요. 멤버스를 순회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와 누구랑 비교해요?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 여기도 마찬가지죠. 멤버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와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이거 지금 순서만 바뀐 거예요. 앞뒤 순서만 바뀐 거지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얘는 불린 데이터를, 얘는 멤버 데이터를, 이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정말로 똑같죠? 그럼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로직이 있으면 메서드로 분리를 해놓고 사용을 했었죠? 아티클 쪽에서도 그걸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결국에는 데이터를 검증하는, 순회해서 검증하는 과정 자체가 똑같으니까 남겨야 될 데이터는 조금 달라 보일지라도 이거 어떻게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합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이 멤버스 순회, 그 다음 조건에서 아이디 검증, 똑같은 거 하는 이 녀석, 메서드로 합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질 메서드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면, 누굴 리턴해야 돼요? 불린 데이터? 아니면 멤버 데이터? 둘 다 리턴할 수는 없겠죠? 애초에 리턴은 하나밖에 못합니다. 메서드 하나에서 리턴은 한 번이에요. 그럼 둘 다 리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누구를 사용해야 이 두 개를 올바르게 합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대입시켜 보면 돼요, 상황을. 불린을 리턴하게끔 만들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불린을 사용하면 코드 괜찮아요? 안 되죠. 불린 가지고는 그 다음에 이루어질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로그인 쪽에서는 찾아낸 걸 가지고 비밀번호 검증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 녀석이 지금 불린으로 넘어온다면 이걸 못할 거니까 불린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얘를 파운드 멤버 타입의 데이터를 리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멤버를 가져와도 돼요? 이제 이걸로는 되죠. 왜냐면 멤버가 비어있냐 비어있지 않냐 널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면서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메서드로 묶는다고 했을 때 리턴의 결과는 멤버가 남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 수 있겠죠? 진짜로 이걸 분리해서 만들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사실 만들어도 전혀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자, 여기 멤버로 하고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서 그냥 깔끔하게 해버리죠. 자, 이만큼 잘라내게 할 거고요. 여기다가 get member by login id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호출하죠. 여기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 값 넘겨줄 거고요. 만들어주고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 멤버에다가 멤버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리턴을 이제 멤버를 해주면 되는 메서드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실행을 하게 됐을 때 인자만 잘 넘겨주면 검증하고 멤버를 돌려주고 못 찾으면 너를 돌려주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멤버라는 이름을 여기서도 쓸 수가 있으니까 파운드 멤버라는 이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거고요. 이렇게 써도 괜찮을 거고요. 자, 조인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다가도 이걸 사용을 할 건데 이만큼 대신에 그리고 여기도 이 코드 대신에 애초에 이걸 가져올까요 그냥?
이걸 자체를 가져옵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필요가 없어질 거고요. 이 녀석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대신에 이 상황만 여기로 바꿔주면 되는데, 자, 이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멤버를 찾아요. 찾은 그 결과가 멤버가 돌아왔다면 그게 중복이 된 거죠. 일치하는 애가 있는 경우니까. 그럼 지금 여기 회원가입 상황에서는 멤버가 널일 때 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멤버가 널이 아닐 때 얘를 보여주는 게 올바르겠네요. 중복 검증이니까. 그렇죠? 이미 사용 중이려면 멤버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일치하는 게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만. 그러면 여기서 얘는 아직 왜 컨티뉴, 아 여긴 컨티뉴죠? 리턴이 아니라 컨티뉴가 들어가야 되네요. 여기는. 왜냐면 아이디 묶어놓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검증만 잘 처리를 하면 그 다음은 문제가 없다. 얘는 필요가 없고 얘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면 중복되는 로직을 또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로그인 검증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간단한 검증이니까 뭐 얘도 공통으로 쓰인다고는 하지만 메서드로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얘는 그냥 두죠. 뭐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 그리고 로그인 아이디,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를 가지고서 멤버를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메서드를 또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를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처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하는 불림 리턴하는 메서드, 그 다음에 이거 멤버 리턴하는 메서드 두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둘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커밋을 남기기 전에 하나 해서 보여드리기만 하자면 중복 체크 쪽에서 얘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멤버가 어릴 때 그러면 겹치지 않았으니까 얼싸. 그리고 근데 이거는 기본값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깔끔하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두 조인 쪽에. 인자가 없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아까 기존에 있던 검증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얘는 뭐 한 거냐면 불린 타입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메서드를 만드는데 이 메서드의 안쪽에서 순회하는 로직을 얘 걸 가져다가 쓴 거예요. 서로 다른 메서드지만 당연히 메서드의 안쪽에서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로직 자체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걸 재활용을 한 거고요.
그렇게 가져온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하고 리턴 값을 불린으로 남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사실 가독성이나 이런 코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이 더 용이한 거는 이런 구조가 조금 더 용이합니다. 역할에 맞게끔 이름을 지어 놨으니까. 근데 이거를 조금 숙련이 되시면 굳이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하나로 쓰는 게 더 편리해지고요. 숙련이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오히려 분석이 쉽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예요. 취향 차이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어떤 방식을 써도 괜찮은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응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굳이 남기진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코드를 작성하고 어떠한 기능을 만들어내는 그 방식은 정답이 하나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이 방식이 무조건 정답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본인의 생각을 코드로 이런 뭐랄까 코드로 옮기는 것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정해져 있는 이 길대로만 공부를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인 건 맞지만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니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선이 또 있는 거니까 이걸 벗어나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벗어나는 생각은 여러분들 지금 공부할 때가 생각하기 제일 좋아요. 아직 뭐 잘 모를 때, 아직 본인의 스타일이 굳어지기 전에 많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꾸준히 하시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코드 변경했는데 이거 문제 없는지 테스트 한 번만 진행하고 커밋 하도록 할까요? 로그인 쪽은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니까 그냥 두되 멤버 조인 쪽을 보겠습니다.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이었죠? 문제없이 걸러주고 있고요. 이런 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네요. 이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 잘 알려주고 있고, 이거는 문제없이 로그인 성공했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거 체크했으니까 커밋을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 가지셨다가 다음 시간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